흔히 우리가 말하기를 이재명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보통 이제 사람을 이야기하면 뭐 외모를 보고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리고 착하다, 뭐 착하지 않다. 맞습니다. 믿을 수 있다, 뭐 믿지 못한다. 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하는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또는 대통령 후보로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느낌이 모든 사람 각기 다를 것이다라고 다르죠. 봤는데 자 분석과 평가의 대가로서 이재명은 어떤 인물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재입니다. 천재입니까? 예.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영재성과 천재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대략 인구의 10% 내외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영재이거나 아니면 천재이거나 이렇게 태어나죠. 어떻게 구분하죠? 영재와 천재를? 영재성을 가진 사람은 보면은 금방 알아요. 뭘 하나 가르쳐주면 2개를 깨달아요. 빠르게 학습하죠. 그런 사람들은 일반 학습 속도에 비해서 2~3배가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이미 대학 과정을 하는 아이들도 있죠. 예, 예. 그런 아이들은 천재일 수도 있고 영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재는 빠르게 학습하는 것이 영재인데 천재는 영재와 달리 빠르게 학습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장르를 창조합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을 만들거나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거나 그러죠. 아인슈타인이 대표적인 예죠. 예. 그리고 리차드 파인만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리차드 파인만은 뭐 네, 물리학자입니다. 물리학자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예, 양자역학을 정립한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새로운 장르를 확 열어제친 사람이죠. 그런 분은 그럼 영재이면서도 천재입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영재가 아니어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즈니스계에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들은 무슨 머리가 좋다, 학습이 빠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죠. 그래서 네. 그거를 새로운 비즈니스로 만들어서 인류의 이런 그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재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천재라고 이제 하면은 예. 듣기에 따라서는 야 대선 앞두고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닌가? 예 명비어천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 천재성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실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 사람을 연구해 보면 기존의 관행, 정치 문법 이것을 완전히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기존의 정치는 정치 엘리트들이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의 독특한 특성은 기존의 엘리트 정치를 거부해요. 그리고 뭘 하냐면 시민 참여 정치로 만들어버려요. 예. 그러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산업이 정치가 된 거예요. 그것은 김어준하고도 비슷하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이제 정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서 이걸 산업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죠. 하면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겁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전통적인 우리식 문법의 정당이었잖아요. 네. 보수 정당으로서 그렇게 엘리트들이 3선, 4선, 5선 하는 이 정치의 소위 말하는 중진이라는 사람들, 예. 자기들 스스로 자기가 중진이라고 막 떠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당이 운영돼 왔어요. 그거를 파괴했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당 대표가 돼가지고 뭘 했냐 하면 정당 민주화 체제를 갖췄는데 그것은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예, 예. 이렇게 생각한 거죠. 당의 주인은 당원이거든요. 주인에게 그 주권을 돌려주는 행위를 했어요. 당연한 건데 왜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죠. 당연한 건데 포퓰리즘이라고 말해서 깎아 세우는 거죠. 예. 포퓰리즘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주권자에게 주권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예. 주권을 지금 다 누가 발휘했냐면 그 소위 말하는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그 이제 다음 선거에서 이기려고 계속 무슨 국민은 안중에 없었죠. 그 네.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기성의 언론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당권 강화를 위해서 당원들을 지나치게 동원 체제로 만들어서
자신의 뭐 개딸이니 권력 기반을 뭐. 그렇죠. 권력 기반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원 민주주의를 내세웠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 물론 저는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것이 언론에 이제 회자가 되면서 맞아요. 야 이재명 하는 이런 방식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맞아요. 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우리의 전통적인 그 조선 시대부터 4대 부들 중심의 국가 운영 체제를 만들어 온 그것이 지금까지 일제를 거쳐서 계속 내려왔잖아요. 네. 독재를 거쳐서 민주화됐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그 정치 소위 기득권층에 의해서 운영되어 와서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를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정당이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정당을 민주화시키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기득권층은 소위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 기득권층도 똑같이 그것을 퍼퓰리즘이다 네. 이렇게 얘기해서 공격하고 이재명이 잘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공격해 왔죠. 그래서 그거를 저항하고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자, 이재명이. 정책의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천재성을 발휘했던 걸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당내 민주주의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하면 그거는 내가 왜 천재라고 말하냐면 성남시장부터 시작돼요. 네. 그거를 잘 관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남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그 이전 시장 몇 차례 더 올라가면 그 이전 시장들은 다 감옥에 갔어요. 뇌물, 부정부패로. 그런데 이재명은 그거와 싸우다가 전과 사범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아 이거 내가 시장을 직접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전에 했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정치를 자기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처음에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출마해서 당선돼서 2010년서부터 지금까지 정치를 하게 된 거죠. 네. 그 하는 과정을 잘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지금까지 했던 정치 문법, 행정, 관행 이런 걸 완전히 거부해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뭐냐? 9층의 그 성남시청이 9층 맨 꼭대기에 성남시가 쫙 내려다 보이는 멋진 아주 권위적인 그런 시장실을 2층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예. 예. 옮깁니다. 그리고 예. 시민들이 어느 때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CCTV 달고 뇌물 일체 거부하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